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교육과 철학 그리고 이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첫 발표인 만큼 개괄적으로 다뤄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될 건데요.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내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개략적으로 쭉 훑어본 다음에 그다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룬다는 데에서 교육 철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생 혹은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교육학적 관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바로 철학으로 교육을 본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두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의 교육은 어떻게 필요하게 됐고 어떻게 직접 실시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고민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또 실제 상황에 사용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다양한 논리들 그리고 학문적인 생각들이 바로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이죠. 이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교육의 이유 그리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보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교육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철학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고 또한 과거 고대 시기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를 넘어오면서 시기에 따라서 교육의 이유 그리고 교육을 하는 목적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뤄보자면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교육이다라는 관점 혹은 조직 또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혹은 사회화, 아동의 성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무상교육, 보편적인 교육, 선별적인 교육까지 그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플라톤의 경우에는 인간이 그 이데아계에서 벗어나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접어드는 그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시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학자들이 1번 혹은 3번 관점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다양한 관점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중세에 들어서는 조직 혹은 해당 국가, 특히 종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에서 시작해서 근대에는 사회화와 함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이해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의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결과 개인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암기와 필사 위주의 교육이 있는데요. 오히려 암기와 필사 위주의 교육은 고대 혹은 먼 과거보다도 특히 중세 시기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오히려 좀 많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좀 성경을 외우고 베껴 쓰고 그런 과정에서 진리를 얻는다든지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해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아가서 이해하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 그리고 구술, 논술, 그리고 아니면 특정 기술을 연마한다는 좀 더 실용적인 기술들, 그리고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유연하고 좀 무엇이든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에 가르쳐주면서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논리학, 과학, 수학, 그리고 예술과 같은 분야들을 강조해서 가르쳤고요. 또한 좀 더 지나서 인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든지, 중세 종교와 관련된 시기에서는 좀 특히 종교적인 내용을 강조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세기 전후로 해서 실용적인 기술들, 과학과 일부 공학적인 내용들을 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는 경험을 존 듀이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했듯이 스스로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주체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들에 대해서 점점 강조하게 되었고요. 또한 21세기를 전후로 2000년을 전후로 해서는 통합적 교과, 그리고 다양한 교과들을 융합해서 가르치는 융합교육까지, 그렇게 다양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항상 어떤 것을 더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이미 많이 연구된 다양한 교육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많이 연구된 교육 철학적 관점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꽤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특히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만한 인재를 키워내서 조직의 발전, 국가의 빠른 성장, 그리고 중간중간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금 그 빠른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꽤 잘 이루어냈고, 학생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예를 들면 문맹률이라든지 혹은 기초 수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수년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학력 수준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서도 50년이 조금 넘은 짧은 시기 동안 빠른 급속도로 근대화가 된 나라라고는 믿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교육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립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근대 교육, 현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육에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학, 수학 또는 영어와 같이 특정 교과나 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치중한 교육 내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의 사회성, 인격과학 같은 것들은 좀 아직까지 학업의 뒷전으로 밀려서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의 경우에는 기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는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최상위 교육기관의 역할, 그리고 사회와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서 직접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역할이 대학에 모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모든 최상위 교육이 쏠려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으로 가는 발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체계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다소 성과에 비해서는 좀 더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각 교육 단계와 교육 교과목이 좀 제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특히 최근 2015년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20년 내지는 22년부터 실시된 입시 개편안 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효율적인 평가와 인재 선발의 측면에서 과연 모든 인재들을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또 대부분의 대학을 가지 못했거나 혹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재 선발의 기능이 대학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과학기술 중심적인 실용적인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 좀 뒷전이 되어 있는 좀 기초 역량, 인문학, 그리고 사고력, 논리력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될지, 세 번째로 교육의 방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일방적인 강의 형식은 아닌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선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 방법은 아닌지, 그리고 나아가서 시험과 선발 방식, 그리고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까지도 좀 교육 철학의 다양한 관점에 기초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교육 철학의 관점에 기초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